골라터는 재미가 있다. 비욘드 리포트. 주간 전망대입니다. 오늘도 우리 금융시장의 핫한 아이템들을 보고서 바깥의 이야기까지 모두 모아서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2번이고 3번이고 뭐 4번 뭐 이렇게 된다고? 뭐 웃자고 하는 말이 뭐 그렇게 가능하십니까? 응? 뭐 그래도 꿈은 꾸는 것 같아. 아닙니다. 예. 엊그제 딴 사람도 그 얘기하더라고. 빈도수가 늘었다고. 딴 사람 누구였습니까? 있어. 사모님. 그래요? 빈도수가 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매번 빼놓지 않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빈도수가 늘었다고 얘기하더라고. 네, 뭐 그냥 웃어가면서. 네, 그럼 웃어야죠. 예. 자, 어쨌든 우리 현예슬 나날이 여신다워지는 현예슬 여신 나와주시고 일찍부터. 오늘 외신이 없어서 처음부터 가는 거죠? 일찍 끝나서 좋으시겠어요? 나 일찍 끝나야 돼. 진짜 일찍 끝나야 돼. 네. 우리 시장 좀 한번 짚어보죠. 오래간만에. 자, 일단 외환시장부터 한번 보죠. 유로화. 예, 거의 1.31달러를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주요한 지지선이 1.30달러도 이제 넘보는 그런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사실 사실 유로 약세도 약세지만은 달러 강세가 7월부터 진행이 돼 왔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 단기 금리 계속 오르고 미국 지표도 괜찮게 나오면서 달러가 계속 오르고 있었는데 이제 8월부터는 이제 좀 그 달러 강세긴 강세인데 유로화에 대한 달러 강세, 유로 약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유럽 2분기 지표들이 좀 부진하게 나오고 사실 제일 촉발한 거는 이제 그 잭슨 홀 회의였습니다. 사실 다 옐런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정말 중요한 얘기는 드라기 총재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통화 완화도 하고 재정 확대도 하고 막 이제 뭐 더 강력하게 이제 부양 의지를 내비치면서 이제 추가 완화 기대가 커졌고 그러면서 유로가 그때부터 급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로 이제 달러 강세 요인하고 유로 약세 요인이 동시에 겹친 거죠 지금? 예, 그러면서 이제 유로 약세가 더 강하게 촉발이 됐습니다. 네. 엔화는 왜 그래요 지금? 사실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달러엔 환율도 7월부터 계속 오를 조짐들은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뭐 물론 이제 하나 이슈는 그 GPIF가 그 일본의 공적 연금이 이제 뭐 그 규제를 좀 완화해주면서 해외 투자가 늘어날 이제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일본이 해외 투자에 나서게 되면 이제 엔화를 팔고 외화를 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엔화 약세 기대가 좀 있다는 그런 이벤트도 있긴 했는데 사실은 이제 유로가 너무 다 왔거든요. 과매도 부담도 있고 1.30은 약간 시장에 이제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8월 말부터 이제 최근에 9월 초까지는 이제 엔화로 한번 이제 밀어볼까 그런 이제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엔화 약세가 더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화는 지금 계속 강세 요인 아니에요? 지금 무역 수지 또 대폭 흑자고. 약간 폭이 좀 줄긴 줄었지만 그래도 뭐 큰 폭이잖아요, 여전히.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 $1 못 막는 거 아니야? 사실 근데 최근에 이제 한은에서 나온 자료가 기관 투자가들의 해외 증권 투자 동향이 2분기께 발표가 됐는데 2분기 동안만 100억 달러가 해외 증권 투자가 늘었거든요. 엄청 퍼냈구나. 예, 물론 이제 그중에 채권 같은 경우는 거의 해지를 하고 나가기 때문에 환율에 영향은 없지만 한 반 정도는 이제 달러 수요를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 요인을 좀 경감시켜주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뭐 달러 강세 재료 나오면 거기에 반응을 좀 하고 또 이제 당국이 계속 열심히 이제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하단은 좀 위도 좀 어렵지만은 밑도 아주 이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당국이 열심히 막아주고 있다라는 말을 지금 계속 하는데 지금 그 말만 모아도 한 30번은 될 것 같아 그동안. 30번은 안 돼. 30번은 아니? 세고 계셨나 봐요. 뭐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외환보유고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죠? 사실 8월에는 약간 그러니까 주춤하긴 했는데 7월까지는 거의 그러니까 한은의 외환 보유액하고 그다음 한국은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하고 선물한 이제 포지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IMF에서 그 우리나라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데이터인데 이제 IMF에서 발표하는 건데 그 두 개 합쳐서 한 200억 달러 늘었거든요. 작년 그러니까 올해 내내 8월까지.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작년 전체 한 것 이상으로 지금 이제 뭐 현선물안에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자리는 안 본다고 지금 또 자신 있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안착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확실하게 계속 올해는. 얘기하고 계시고 자 이제 달러 자체가 지금 사실은 요즘
환율 변동의 제일 큰 요인이 달러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다른 사실 것들은 다 보조적인 것들이라고 근데 봐야 되고. 달러 원에 미치는 거는 사실 달러 강세가 좀 주요 통화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엔하고 유로.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외국인 자금이 신흥국으로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외국인 주식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아, 지금 들어오고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정말 원화에 대해서 달러가 강세가 되려면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면서 이제 미국이 테이퍼링 종료를 하고 이제 금리 인상 기대가 커지면서 미국 주식이 한번 조정을 받고 신흥국에서 돈이 좀 빠져나가는 흐름이 좀 연출이 돼야 또 달러 환율도 달러 강세에 아주 강하게 반응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계속 돈이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달러 강세에도 이제 원화나 여타 신흥 통화들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제한적으로 반응을 하고 반응한다? 있습니다. 예. 금통위 의사로 예. 뭐 어떻게 읽었어요? 사실 지난번 이제 금통위 때 금리 인하가 결정됐고 그때 이제 동결을 주장하신 위원이 한 명 있었다 이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그 비둘기파가 5명, 매파가 1명일 거다 이렇게 시장에서 예상을 했었는데 막상 회의록이 의사록이 나온 걸 보니까 꼭 그렇지만 않더라. 이게 이제 시장이 약간 실망한 부분입니다. 매파가 몇 명이나 있었어요? 2.5명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2.5명? 그러니까 일단 뭐 동결을 주장하시는 그분은 이제 매파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결을 그 인하는 했지만은 미국이 앞으로 통화 정책을 정상화한다면은 여기도 우리도 지금 통화 정책 추가 완화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제한적이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위원이 한 분 있기 때문에 그분도 일단 매파로 넣고 그다음에 25bp는 너무 크니까 20bp만 인하하자라고 주장하신 분이 또 한 분 있으니까 그분은 절반의 어떤 0.5 생각한다면은 아니 20bp만 인하도 가능해? 그거는 우리 25bp 단위로 하지 않나? 그거는 관행이니까요. 관행이니까? 예. 사실은 나는 요번에 좀 그 한국은행은 좀 금리 인하를 안 해줬으면 하고 바랬어. 나는. 왜냐면 가계부채 때문에 너무 걱정이 섰더라고. 그러니까 LTV DTI만 그렇게 안 갔으면 그 부동산 좀 띄우고 금리 인하하고 같이 가도 되는데 LTV DTI까지 다 인하해버리니까 이제 가계부채 늘어나는 게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어요. 예, 저는 과격분자로 찍히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그러길 바랬다는 얘기지. 뭐 나도 뭐 아니요, 그렇게- 예, 저는 뭐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그러려면은 어떻게 했어야 됐다. 뭐 이렇게 뭐 하면은 그렇게까지는 예. 가지 말고 어쨌든 자 어쨌든 2분기 실질 GDP가 얼마예요? 지금 그 0.5%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2분기 실질 GDP 예, 0.5. 속보치보다 0.1% 포인트 떨어졌다. 예, 예. 자 그러면은 한국이 이제 수정 전망이 3.8 네. 그죠? 예. 유지를 하려나?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낮춰야 되나? 예,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숫자가 이제 나올 때 전제 조건으로 삼았던 게 2분기가 0.7이었고 이제 하반기로 와서 1.1씩 가는 건데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여태까지 사실은 우겨왔잖아요. 민간에서 다 낮췄거든. 네. 한참 전에 우리도 5월 수정 전망 때 0.4% 포인트 낮춘 거니까 네. 우리가 대폭 낮췄는데 우리가 입장을. 근데 한국은행만 지금 계속 좋다고 우기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의 생각은 그 미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으니까 수출이 곧 살아날 거고 네. 수출이 살아나면은 곧 그 고용도 늘고 임금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소비도 살아난다. 이게 기본적인 전제고요. 그다음에 지금 잠재 성장률이 얼마인지는 이야기 안 하지만 거의 4% 부근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3%대 중반의 성장률이면은 이 속도로 경기가 회복되면 내년에 가서는 디플레 갭이 아니라 인플레 갭이 생긴다. 그래서 물가 상승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한국은행의 기본적인 전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는 성장률 낮추는 것도 낮추는 거지만 아마 물가 전망도 계속 지금 낮춰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사실은 물가 파이팅을 해야죠. 그게 한국은행의 기본적인 임무인데 예. 당분간은 물가를 높이려는 파이팅을 해야 될 것 같아 사실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1980년대 고물가 시대 때 이제 인플레이션 파이터라는 그런 그 임무를 각국에서 다 이제 중앙은행한테 부여를 했는데요. 그들이 사냥을 하던 인플레이션이 거의 멸종을 했는데 아직도 총을 들고 다니면서 인플레이션을 찾아서 헤매는 그런 상황이 사실은 뭐
남아 있는 거죠. 아, 요즘 그러니까 총 들고 예. 인플레이션을 찾아다니면서 인플레이션을 제발 생포해 가지고 와서 죽이는 게 아니라 풀어놔야 돼 지금 문제는. 맞습니다. 문제는 예. 그게 문제야. 이렇게 총을 들고 다닐 게 아니라 그물을 들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예. 총은 뭐 마취총 뭐 이런 거. 예, 예. 지금 문제가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어쨌든 금리 추가 인하 입장 예, 여전히 사실은 이번 금통위 의사록에서 나온 거는 한국은행이 등 떼밀려서 금리 인하했다라는 건데요. 한 번 정도 등 떼밀릴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금리 정책에 대한 이니셔티브는 한국은행이 쥐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정부 쪽에서 뭐 얘기 안 가져온 것 한다더니 같습니다. 지금 뭐 강성 발언을 다 썼네. 말안 이거보다 한다고 훨씬 지금. 강성이었습니다. 얘기 안 한 거는. 한 번 더 있다. 예. 언제쯤? 10월이나 11월쯤으로 봐야 될 텐데요. 그렇죠? 뭐, 예, 예. 9월 달은 아니까. 예, 예. 두 번 정도는 해야 효과도 있는 거고. 효과가 나오려면 두 번은 해야죠. 예. 그리고 사실은 우리 이제 내부적으로 추정을 해서 얼마 전에 보고서를 냈는데 적정금리 추정을 해봤더니 2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보니까 1.76 나오더라고. 적정금리가. 그러니까 지금 두 번 더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게 거기까지 되면, 가려면. 그렇네. 근데 거기까지는 안 갈 거예요. 1.75까지야 내려가겠어.